Q&A로 들어와서 현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희님이 링크 걸어주신 내용이 리플 이제 IPO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증권 되면 가족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제가 이제 현희님 댓글 보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방송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CJ님이 답글을 달아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링크 그래서 말하는 증권 뉴스는 아마도 걱정하는 리플 증권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식 공개 발행이네요. 그러니까 이 현님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사의 주식을 IPO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오히려 이제 좋은 거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XRP는 증권이 아닌 게 판명이 된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IPO가 된다면 리플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과 스케일이 좀 더 커질 것 같네요. 꼭 이득만 있다기보다는 단점을 능가할 실익이 있다는 얘기. 실제 공개적으로 주식이 발행이 된다면 저라면 일종의 분산 개념으로 지금 리플 보유량 좀 덜어서 리플 주식을 살 것 같네요. 사고 파는 귀차님을 먼저 극복해야 되는데 되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먼저 이제 이 리플사 주식을 사는 것과 XRP를 들고 있는 것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따 이제 댓글 보면서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김연암동님이 기사를 이제 하나 공유를 해주셨는데,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점점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네요. 이렇게 써줬고, 이렇게 이제 기사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라고 생각하고요. 나스닥 CEO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나스닥은 현재 한 파트너사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둘째는 이를 위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반이 마련됐는지 여부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증권사 거래소들이 들어오는 부분, 또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이제 보냐면 대중들이 이 시장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이제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증권 거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인구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이 암호화폐 계좌 만드는 거, 계정 만드는 게 좀 번거롭고, 여기에 이제 내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꺼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증권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을 살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대중화되는,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ETF에도, 비트코인 ETF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해피캣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사 IPO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의 IPO는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이 시점에서 안 좋은 측면이 부각은 개미털기 수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리플사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 규모가 커진 암호화폐 회사들도 더 큰 성장 기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상장을 할 것이고, 그 중에 차세대 애플, 구글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금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를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암호화폐의 가치는 실사용 베이스로 가치가 빠르게 커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IPO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주식회사 리플이 스위프트를 인수해 단번에 성장할 수도 있고, 다른 암호화폐 회사도 규모가 커졌을 때 실사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작, 합병도 주식가치 인정받으면서 더 활발해질 수 있고요. 암호화폐를 통해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를 지향해 가지만 그 암호화폐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공개 주식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뭔가 타협하고 과도기적인 느낌이 있고, 리플사는 해외 성공 분야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 IPO를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실사용을 통해 XRP 가치 폭등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써줬고, 거기 이제 밑에 댓글로 강성규님이 이 스위프트를 인수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스위프트 인수보다는 스위프트에 가입된 회사들을 인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피캐님 답변 달아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도 여러 증권사들이 지분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한국증권거래소를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진 않고, 결국에 이제 그러면 증권사 주식을 뭐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그 한국증권거래소도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주신 내용 이제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언이 다 틀렸지만 이런 호재에도 지금 가격이면 오늘도 촉촉합니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력 형님들, 솔직히 리플은 XRP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일 뿐인데, 스텔라 리플 투자하시고 이득 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 접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하네요. 그래서 좋고, 지난번 이제 그 다보스 포럼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뭐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큰 움직임은 없었고, 뭐 박스 형태,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 뭐 BSV라든가 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는 어제 오늘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리플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리플이나 뭐 스텔라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현재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 그 사업들이 네트워크가 확장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희망님이 좋은 내용 이제 써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치와 상품은 별개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 XRP가 업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리플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또는 로비용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력이 꾹꾹 누르고 있는 XRP의 가격과는 달리 소재성 뉴스, 은행 제휴, 인수합병 등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일단 원금 회수되어야 리플사 주식을 매수할 텐데 말이죠. 뭐 리플사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안 하시고 그냥 XRP만 들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이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브라이언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해밀리 분들께서는 혹시 콜드월렛 쓰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초창기에 샀던 그 나노레저 S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거를 구매해서 이제 쓰고 있진 않고 예전에 샀던 거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김용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사는 리플을 팔아서 자금을 사용했으므로 리플 코인 보유자에게도 리플 주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 증권 당국이 이런 점을 고려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밑에 이제 콴유님이 절대 이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이아 회사에서 다이아를 샀다고 해서 주식을 주던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이럴 확률은 굉장히 좀 적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혜택을 아예 줄 수는 있습니다. 일정 부분.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회사 어떤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 뭐 휴대폰을 살 때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어떤 내가 뭐 기업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인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은 회사의 어떤 정책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회사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또 주식을 준다.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에 우리가 XRP를 들고 있는 거는 리플사의 어떤 상품,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리플사 상품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리플사의 주식을 주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콴유님이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 이따 또 이제 다이아 회사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이따가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용관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MSJ님이 주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플사 주식이 오르려면 리플사 주력 상품인 XRP가 많이 팔리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진 않겠죠.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리플사가 결국에 그 단기적으로는 리플사의 주가와 그리고 XRP 가격과 별개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XRP가 성장해야 리플사 주가도 오르는 거고요. 또 리플사 주가가 올라가면 그 자금 여력을 가지고 XRP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새소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물론 코인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클레이튼이 잘 돼야 가치가 가격이 상승해야 카카오 주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리플사 주가를 높이려면 XRP가 잘 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다음으로 닥터 드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악재라고 보이네요. 세력이 마지막으로 펌핑하고 털 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악재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악재라고 이제 보시는 또 이유를 써주시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리플사가 IPO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건 악재라고 본다 라고 하면 내가 그 XRP를 투자할 때 리플사가 IPO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IPO를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IPO를 통해서 뭐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할 것 같다,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뭐 본전이 되든 올라왔을 때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뭐 XRP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면요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리플사 IPO도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오히려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닥터 드림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다음으로 고래덕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IPO는 리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너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스타트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리플사는 IBM, MS, 오라클처럼 IT 솔루션 회사입니다. ODL과 XRP는 회사의 프로덕트이고요. 일시적으로 XRP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IPO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때도 XRP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IPO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결국에 대중들이 봤을 때 리플사가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리플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상품인 이 XRP와 ODL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 시켜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확장시켜 나가고 XRP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XRP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IPO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늘려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리플사 주식이 아니라 XRP 투자를요. 이렇게 이제 보고 고래덕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사 IPO와 XRP와의 관계. 리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량사와의 파트너십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XRP입니다. XRP가 잘 돼야 기업도 성장합니다. 제가 빵형이라면 IPO해서 대량의 자금을 투자받고 현 체제 내에서의 안정적 자금 지원, XRP를 흥행시켜 더욱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IPO든 뭐든 최대한 안착시킨 후에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 XRP 가격,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호재에 이 가격밖에 안 된다니 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원하는 가격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모두 다 아는 오픈된 호재에 그에 합당한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된다면 다른 주식 가격도 예측 가능하겠죠. 핵심 세력이 매수 매도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테스트 및 물량 확보 후에 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올린다고 예상합니다. 곡물 원자재 금은의 시장 가격이 언제 제 가치대로 시장가 형성된 적이 있나요? 또 합당한 가치라고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주셨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나오고 있고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낮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런 괴리가 발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괴리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내용 이제 써주셔서 같이 봤고 다음으로 시베리아 허장강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우한 폐렴은 그들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 우한 사태로 중국 붕괴, 도쿄올림픽 카드가 지진도 있지만 우한 폐렴으로 폭동 등등 일본 붕괴, 전세계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뭐 지금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갑자기 뭐 안 좋아지고 이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예전 이제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우리나라 뭐 GDP가 거의 이제 IMF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이제 우한 폐렴이 돌게 되면 추가적인 경제 이제 악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베리아 허장강님이 써주신 내용도 봤고요. 다음으로 라이언 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 상황은 2월 8일 날 출근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네요.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2월 8일까지지 더 심각해지면 또 자택 강제 감금. 사스 때는 2달 감금되어서 회사를 쉬었는데 게다가 중국 경제 버블까지 터지면 아직 회사 정리 못했는데 큰일이네요. 이렇게 써줬고, 아마 이제 라이언 린님처럼 중국에서 직접 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해밀리 가족분들 중에 분명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신 내용 봤고, 다음으로 이제 한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한선님이 IPO로 인해 매수세 분할은 호재. 이유는 국제송금 시장에서 스피드 등의 기타 여건에 앞서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 실시간 유동성,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의 보장인데, 이 실시간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칠 만큼 많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존해야만 가능합니다. 실시간 유동성의 보장이 사라지면 기타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럼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리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IPO를 통한 매수세의 감소분을 해지할 만큼의 무언가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즉 XRP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범세계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리플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써줬고, 그 XRP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범세계적인 움직임, 이게 이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진짜 뭐 킬러 대비 나와서 그 킬러 대 또는 뭐 아니면 지금 이제 이 ODL 사용량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가치가 이제 부여되면서 또 이제 이쪽으로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충분히 부여가 되는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오늘도 어제처럼 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리플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세계가 통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XRP는 그 고속도로를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고요. 예전에 이제 CJ님이 비슷한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즉 리플사는 자동차보다 고속도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자동차는 리플사든 다른 경쟁 업체에서 더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XRP는 좋은 코인 맞습니다. 그래서 XRP 홀더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코인을 갖지 않고 있는 개미들이나 세력들이 XRP를 사줘야 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미나 고래들이 과연 주식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할까요? 아님 XRP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까요? 즉 주식이냐 XRP냐 결정은 홀더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진입하지 않은 이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특히 이제 개인들 신규 자금은 아마 이제 가격을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때 세력들이 던질 거라고 보고, 가격 결정은 사실 지금도 저는 충분히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타이밍을 좀 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력들 중에서도 당연히 여기 써주신 것처럼 XRP를 살 것이냐 리플사 주식을 살 것이냐, 이건 이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김현수님이 리플사가 IPO로 상장돼서 주식을 따로 발행한다면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 또는 화폐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써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콰뉴님이 써주셨는데 재미난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이제 읽어볼게요. 전세계 다이아몬드 공급 물량 80에서 90%를 독점하는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를 봤을 때 지난 100년간 드비어 주식의 가치와 회사의 독점 자산 다이아몬드 중 어느 쪽 가치가 더 올랐을까요? 참고로 드비어가 다이아몬드 이즈 포에버 결혼증표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아몬드 내재 가치는 0원입니다. 현재 드비어의 시가총액과 전세계 다이아몬드 총가치 합산 중 어느 것이 가치가 클까요? 아직도 주식과 자산의 차이를 이해 못하신 분들은 눈 가리고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컨유님 의견은 뭐냐면 이 드비어의 주식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의 만약 시가총액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가치 합산 이거를 이제 가지고 논하는 건 좀 약간 오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 뭐죠? 드비어의 시가총액이 다이아몬드 가치의 총합보다 당연히 낮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그거를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실제 아마 낮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은데 뭐 써주진 않았지만 아마 낮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총 전체 부가가치 그것과 그리고 제품 양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이거는 이제 또 약간 별개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제품의 아마 금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더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뭐 삼성전자 같은 어떤 그 유형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이라고 봤을 때 XRP도 비슷한 그런 거라고 봤을 때 그 IT 솔루션 아까 누가 써주셨는데 그런 IT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거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거 가치가 저는 또 그 리플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요. 그리고 또 XRP는 약간 그것과 또 이제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산의 개념으로 만약에 거기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리플사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달러를 대체한다. 달러 시장에 우리 지금 법정 화폐 일정 부분을 XRP가 대체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시가총액은 그 XRP의 전체 그 가치 합은 리플사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금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관유님이 이제 재미난 비유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마지막으로 CJ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생산적인 토론 잘 봤습니다. 리플사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XRP를 샀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XRP 가격이 오르면 그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리플사니까요. 다만 추가로 돈을 투입해서 사기보다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XRP의 일정 부분을 주식으로 치환하는 게 분산 효과도 생기고 너무 많은 비중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되어 더 좋습니다. 아까 이제 뭐 카뉴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드비어 주식을 살 거냐 다이아몬드를 앞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걸 예상해서 다이아몬드를 할 거냐 뭐 이런 걸 어떤 걸 결정할 거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뭐 드비어가 오히려 이제 더 성장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뭐 드비어를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치가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살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둘 다 좋게 본다라고 하면 둘 다 살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각자 관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려있는 XRP를 팔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면 수익이 날 때 조금씩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IPO 되자마자 사는 건 아무래도 거품이 끼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안 사면 버스 떠날 것 같지만 우린 이제 알죠. 버스 떠난 듯 싶어도 안 떠나고 어떨 땐 가다가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어쨌거나 XRP가 잘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격이나 시점이 틀리는 건 병가지 상사라 생각하며 뭉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리플사가 IPO를 실제 해서 주식이 이제 발행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볼 건데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XRP를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리플사 XRP를 시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매도해서 리플사 주식을 살 것인지 일정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선택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리플사 IPO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생산적인 토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공부가 많이 됐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가 충분히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제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